안녕하세요. 자연농부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행복한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기농, 기촌, 기산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행복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어디를 선택할까? 어느 곳이 적합할까입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행복한 전원생활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경치와 좋은 공기 등이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전원생활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땅이겠죠. 그런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원생활이라 하면 그냥 시골 마을에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제가 고향 몇 년 전에 제가 태어난 고향 마을에 가서 한 2년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기억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무턱대고 시골 마을로 간다 그러면 정말 공기가 좋냐? 그건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물론 보편적으로 시골 마을 공기를 보자면 대도시보다 평균적으로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공기 좋고 전망 좋고 환경 좋은 그런 곳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시골에도 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죠. 쓰레기 봉투를 보통 시골 분들이 사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왜 사냐? 왜 돈 주고 사냐?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집에서 많이 태웁니다. 집이나 길가 같은 데서요. 그래가지고 그냥 낙엽이나 나무 같은 걸 태우면 그냥 구수한 냄새다, 시골 냄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생활 쓰레기도 같이 태운다는 겁니다. 생활 쓰레기, 비닐, 플라스틱 같은 거 그냥 쓰레기 종량 봉투에 넣기 싫으니까요. 그냥 태워버립니다. 시골에 길가나 자기 마당에서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자주 납니다. 심지어 제가 살던 곳에서는 제가 한 2년 정도 시골 마을에서 살았었는데요. 거의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태웁니다. 심지어 길가에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태우는 곳을 아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쓰레기를 태워버립니다. 그 쓰레기 태우는 냄새 정말 도시에서 있는 자동차 냄새와는 또 다릅니다. 오히려 자동차 냄새가 더 그리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게 독하냐면요,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정말 시골 마을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농약입니다. 농약과 더불어 그름 냄새들도 많이 나는데요. 시골 마을에는 보통 주변에 다 농가밭, 산들 있죠. 대부분 다 시골 마을에는 옆에 다 농가밭이 있을 텐데요. 보면은 대부분 그름을 많이 뿌리죠. 그러면 보통 축산물 퇴비 등도 만들기 때문에 퇴비 냄새, 그름 냄새 좀 지독하죠. 그름 냄새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게 꼭 몸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농약입니다. 시골 사람들 농사 짓는데 대부분 다 농약 칩니다. 친환경 재배하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다 농약을 치기 때문에 농약을 치게 되면 그게 바람에 날려서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 근처에 바로 농가밭이 있으면 농약 냄새는 기본적으로 제법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피해야 될 게 사과나무 가수원이 있는 곳 옆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사과나무 정말 농약 많이 칩니다. 사과나무가 있는 곳 근처는 절대로 여러분 나중에 전원생활 하면서 집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시골 마을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공기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공기 좋은 곳에서 행복한 전원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산으로 들어가십시오. 산속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산속이라고 해서요, 나는 자연이다 에서 나온 것 같이 길도 없는 극단적인 너무 깊은 곳, 그런 곳은 좀 힘들겠죠.
정말 나는 자연인처럼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요. 우리가 행복하게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차가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요즘 계속 산속에 깊은 곳에서 오지 마을에서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주말이나 가끔씩 한 번씩 좀 도시 주변으로 나가서 물건도 사고 와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접근 가능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제가 앞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차가 접근 가능해야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식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막 TV 프로 같은 데 보면 무허가로 그냥 짓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정식 허가받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전기입니다. 전기요. 아무리 집을 짓고 살아도 전기 없이 사는 것은 너무 힘들겠죠. 기본적으로 전기는 있어야 되겠죠. 요즘 세상에 전기는 있고 인터넷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기본적인 두 가지는 도로가 있어야, 차량이 접근 가능한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을, 그런 곳 중에서 저 외딴 곳, 산속, 이왕이면 해발 한 500m 이상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요, 해발 500m 이상은 가야지 좀 시원합니다. 해발 700m가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라 그러죠. 제가 구입한 땅도 해발 700m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한여름에도 가장 더울 때도 정말 시원합니다. 더불어 옆에 시원한 계곡까지 흐르면 금상첨화겠죠. 시원한 700m, 해발 700m 이상인 곳에 계곡도 있고, 그 주변에 인가도 드문 곳, 주변에 그런 곳들이 찾아보면 아직까지 제법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땅도 해발 700m에 주변에 인가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요.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 있긴 있는데요. 다 그냥 나무가 자라서 다 묵혀져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옛날 수십 년 전에 다 말이 살던 곳들입니다. 우리나라 오지 마을 이런데 해발 700m 이상 가는 곳에서도요, 옛날 사람들이 다 살던 마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오지에 살던 사람들이 다 대도시를 떠나면서 그런 시골 마을에 땅을 그냥 놔두고 떠난 사람도 있고요. 그냥 땅에 그대로 주인도 모르는 상태의 땅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텅텅 비어있는 오지 마을에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 아주 좋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마을을 잘 골라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런 땅들이 값도 좀 쌉니다. 시골 땅값이요, 평범한 시골 땅값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골 땅값도 전망이 좋고 계곡이 있는 땅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데요. 뭐 유명한 지리산 근처에 있는 유명한 곳에 있는 땅들은 평당 뭐 100만 원 이상도 가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구입하기도 힘들겠고요. 의외로 근데 사람들이 뭐 지리산이나 오대산, 설악산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 있죠. 그런 곳인데도 아주 경치가 좋고 계곡이 좋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골라보시면요, 지금도 좀 아주 좋은 땅을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땅들이 옛날 살던 사람들이 떠나버린 오지마을 그런 곳에 있는 땅들이 의외로 싼 곳이 많으니까요. 그런 거 여러분 뭐 주말 때 바람 쐴 겸 가족과 함께 여행 갔다가 여기 괜찮다, 내가 나중에 전원생활 하기에 좋은 땅이다 싶으시면요, 제가 앞편에 알려드린 그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건축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요, 건축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 땅 주인을 만나서 미리 사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경치 좋고 계곡이 있는 땅들은 가면 갈수록 시골 땅이지만 비싸집니다.
제 경험으로서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서 아주 제가 한 3년 정도 제가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골라 보려고 다닌 지 한 3년 되었는데요. 그 전망 좋고 옆에 계곡도 있는 그런 땅을 한 3개 정도 봤습니다. 3개 정도 봐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가서 제 땅을 좀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땅 주인은 안 판답니다. 3개 땅 모두 다 주인들이 나는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여기 살려고 합니다. 다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팔기 아깝습니다. 갖고 있을 겁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은 시골 경치 좋고 그런 땅들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도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다 하면 계속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지만요, 시골 경치 좋은 데 있는 땅들은 그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가지고 있을수록 계속 땅값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런 땅들은 안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 다녀보시면 그런 경치 좋은 곳에 좋은 땅들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미리미리 한번 그런 땅을 보시면 사두는 것도 아주 좋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추세가요, 한국기행이라든지 건축탐구집이라든지 나는 자연인이라든지 다 전원생활 꿈꾸는 추세로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를 보면 아주 경치 좋고 이런 땅을, 내가 집을 지을 땅을 구하러 전국을 한 몇 년간 다닌 끝에 발견해서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지었다,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보통 2, 3년씩 다 이상 다닌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듯이 아주 경치 좋은 곳, 그런 곳은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미리미리 여러분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땅 보러 다니면서요, 물론 땅만 보러 다닌다기보다는 그냥 경치 구경 하러 다니면서 좋은 땅이다 싶으면 미리미리 구입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전원생활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땅은 첫 번째로 저 해발 500m 이상 정도는 되어야지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통 평범한 시골 마을에 있는 땅에서 느끼는 공기랑 마시는 공기 맛이랑 해발 500m 이상 오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서 숨 쉴 때 느끼는 공기랑 정말 차이가 큽니다.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해발 500m 이상 되는 곳에서 숨 쉬면서 맡을 수 있는 공기는요, 정말 상쾌하고 정말 사이다 같이 톡톡 쏘는 그런 신선한 공기입니다. 정말 농약 냄새도 없고요, 아무 냄새 없고 완전한 자연 그대로 맛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발 500m 이상 정도 되는 곳이면서 사람들이 거의 잘 살지 않는 곳, 몇 가구밖에 안 사는 곳, 그런 마을에 사람들이 떠났던 자리나 묵혀져 있는 땅, 그런 땅들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그런 땅들 한번 잘 골라 보십시오. 그런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 전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